네, 4.11 총선 격전지에 나선 후보들을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 또 지역의 민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일산 서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김현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야권연대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저는 야권연대를 바라보는 소감은 전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무지개 연대로 유명한 고양시 야권연대 야5당 연대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그 야5당 연대를 만들어서 전승 압승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야권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희가 이뤄냈던 것인데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이런 그 야권연대를 통해서 후보들이 결정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야권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흐뭇합니다.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7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하셨고요. 18대 때는 아쉽게도 이제 지역구 도전에 실패하셨는데 지난 4년 동안 많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데 좀 힘주어서 준비하셨나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야당 후보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선에 떨어지고 난 후에 거의 2년 가까이를 이 정부가 저를 서초동으로 출근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네. 검찰청, 하루는 재판정으로.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2년을 보냈고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복권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났고 특히 이제 일하는 여성들 또 40, 50대 실직을 당한 남성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몸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산 서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일산 서구는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적 성향이 좀 네. 있는 도시인데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신도시이다 보니까 젊은 유권자들의 개혁 성향, 진보 성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흐름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중산층 서민, 특히 자영업자들이 광범위하게 몰락하는 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도상에 있어서는 보수적 성향이 있지만 서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반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민주당이 좀 더 잘해서 이런 마음들을 좀 잘 담아내라 하는 요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네, 잘 아시겠지만 일산 서구 지역도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당 김영선 후보와 두 번째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선 후보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여론조사 보니까 30, 40대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던데요. 네. 김영선 후보하고 저하고는 공교롭게 같은 상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 4년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재벌 특권층 정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들을 참 많이 날치기도 하고 통과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상대가 되는 김영선 의원님이 경제정책, 특히 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무위원장을 하시는 동안에 재벌 기업에게 은행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주는 정책, 또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한다든가 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아주 위원장이었으니까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김영선 의원님은 한쪽은 재벌 특권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경제정책을 날치기 통과시킨 주도적인 인물이고 저는 17대 국회를 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개혁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앞장서서 했고 특히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소금융이 원래는 제가 만든 휴먼예금 관리 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민금융을 만든 그런 서민경제정책을
앞장서서 해왔던 저 김현미와 1% 재벌 특권 경제 정책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김영선 의원과의 대결, 재벌 경제냐 서민 경제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좀 이렇게 아직 완전히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민심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진짜 박빙의 구도입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로서 야권연대가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이 박빙의 각이 약간 새누리당 쪽에서 저희 쪽으로 옮겨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면은 누가 더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 30대, 40대 이라는 그런 젊은 층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앞서 이 서초동에 출근하겠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네. 2007년 대선 당시죠.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BBK 저격수 3인방으로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정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답득할 수 없는 정치 보복입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님이 저보다 검찰 수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같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정봉주 의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 사이에 저는 2건의 재판을 다 끝내고 복권까지 되고 정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정봉주 의원님은 하나의 재판을 그렇게 오래 끝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자체가 재판의 진행 과정 자체도 하기 어렵고 또 그 시점이 이제 정봉주 의원이 낙곰수로 그 국민적 인기 선풍몰이를 하고 있는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BBK의 진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낙곰수로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 정권의 선봉에 섰었던 정봉주 전 의원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총선 쟁점이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한미 FTA 문제, 네.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 FTA나 그 해군기지, 야당 후보시니까 여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FTA를 추진했고 또 해군기지도 지난 정부 때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왜 말 바꾸기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FTA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의 상황 변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추진했을 당시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을 그 사이에 2008년, 2009년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FTA와 같은 방식의 경제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입증된 것입니다. 예. 그러한 상황 변화가 가장 큰 이유고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저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추진했었던 FTA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FTA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FTA는 미 의회가 인준을 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입맛에 꼭 맞는 FTA로 바꿔내니까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하면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봐더라도 FTA는 똑같은 FTA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FTA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 강정마을의 경우에도 도민들이 거기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표도 2007년에 도민들의 합의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박근혜 대표는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참여정부 시절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결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정치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내 지역의 현안이 더 피부에 와닿겠죠. 찾아보니까 JDS, 장항도야, 송포동 일대 개발 사업도 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산 서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일산은 중산층과 서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어떤 새로운 시설, 건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단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 그런 경제 정책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저희 일산 주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재벌 중심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가 R&D 센터, 또 개성공단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배후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배후 기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들을 열어주면서 거기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일산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산 서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